사업에 집중 몰입하셔서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내신 사장님입니다. 멀리에서 오신 만큼 그리고 저희에게 폭발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해 주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디렉터 박중하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라이 프랜차이저 박수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영광스러운 양재에 왔습니다. 양재를 계속 올려다가 캔슬하고 올려다가 캔슬을 당했거든요. 아무튼 이 멋진 양재에 저희 성장 발전을 위해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최정미 대표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희철, 이정훈 대표님,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땀이 많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제약회사에서 25년 근무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예, 맞습니다. 약 파는 일. 근데 어떤 약이요? 화학약을 저는 감기약,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의 정보를 누구에게요? 의사 약사님들에게 그런 정보를 화학약의 정보를 제공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저는 이 유니시티의 가치와 비전, 건강 기능식품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화학약을 팔다가 지금 이 유니시티 안에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하고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양재에 온 만큼 이 유니시티를 떠나서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여기 사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 가치 있는 정보로 인해서 누군가는 건강적인, 누군가는 경제적인, 누군가는 시간적인 기회라는 걸 가져가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는 오늘 또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비상식적인 이야기들. 저희가 비상식적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필드 나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모르는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게 바로 비상식적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럼 상식은 뭘까요?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면 항상 제가 긴장을 해서 다음 멘트를 까먹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을 처음 뵀습니다. 저 또한 이 강의장에 처음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를 이 강의장에 안내하신 분은 지금도 병원 임상병기사 사무장님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은 저는 그분한테 덕분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끔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제약회사와 병원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을, 병원은 갑.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라니까 저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간 기억이 있습니다. 첫 강의는. 근데 이 오늘 오신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슴을 열고 열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첫 강의 때 어쩔 수 없이 갔기 때문에 저는 가슴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소리는 들렸어요. 그 강사님의 열정,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열정만 받고 왔습니다. 근데 또 오라니까 또 갔어요. 또 어쩔 수 없이 갔죠. 근데 또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혈압 당뇨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여기 양재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했죠. 내가 화학약을 25년 팔았는데 팔고 있는데 화학약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거는 끊을 수 없어. 평생 먹어야 돼. 근데 어떤 날은 또 사장님 눈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호응. 저는 이런 호응도 너무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좋아할 수 있는데 또 의심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눈이 좋아할 수 있냐고. 근데 또 어떤 날 갔더니 걷지를 못했는데 걸었대요. 이거 뭐지?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끊었답니다. 어디서요? 병원에서 끊어줬답니다. 본인이 끊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의심이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20년, 30년 이상 혈압당뇨 고지혈로 고생하셔서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근데 제가 제약회사 25년 근무했는데 어떤 대안책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죠? 약 잘 드셨냐고. 그거 한 번이라도 빼면 큰일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느 순간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저 또한 저희 부모님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은 어디 가신가요? 나중에 요양병원 가시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강주도 마찬가지고 시골로 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요양병원 가시면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이고 돌아가시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한답니다. 모든 분들이. 근데 요양병원 가면은 바로 돌아가시나요? 평균 8년을 요양병원에 생활하고 돌아가신답니다. 그러면 누가 고생일까요? 가족들이 고생이고 본인이 고생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이 자리에서 UHT를 알아가면서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이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요양병원은 가지 않겠다는 그 대안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UHT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어디를 하고 접니다. 괜찮나요? 이때가 94년도입니다. 제가 94년생은 아니고요.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손으로 막 나이 계산하시더라고요. 이때가 94년도입니다. 제가 공군 말년 때입니다. 저는 공군을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6개월 근무했습니다. 예, 근데 좀 줄어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재니까 제가 양재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다른 데서는 이런 이야기 않거든요. 오늘은 해도 된다고 해서 한번. 왜냐하면 제가 말년 휴가 때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먼저 제대하신 고참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서울에 진짜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와서 좀 도와주라. 그래요? 왜냐면 복학하려면 내년 3월에 복학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왔어요. 첫 차를 타고 올라오래요. 일요일 날. 그래 첫 차를 타고 강주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양재였습니다. 양재가 무슨 성지죠? 피라미드 성지. 예. 그래서 양재를 갔는데 처음에 터미널에서 내릴 때부터 그 선배가 지갑을 물어보더라고요. 지갑이 얼마 있냐고. 그 지갑을 살살 털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CD가 있었을까요? CD가 없었어요. 94년도니까요. 그래서 왜 그랬냐 생각해 봤더니 저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양재에 있는 아파트를 갔어요. 아파트를 갔는데 한 열 몇 평 정도 되는데 남자 여자 한 20, 30명이 합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이런 센터를 딱 이 정도의 크기의 센터를 갔습니다. 4시간 강의를 듣고 또 저녁 먹으러 아파트 가는 과정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선배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강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20, 30명이 둘러싸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아파트 단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 불렀습니다.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악쓰면서. 제 목소리가 좀 더 크거든요. 근데 거기서 20, 30명 둘러싸니까 밖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맞았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탈출을 한 기억이 있어서 이 양재에는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20대지 않습니까? 20대. 사람들 혹시 20대 때 꿈이 있었습니까? 여기 30대, 40대, 50대 다들 계시지만은 꿈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20대 때 꿈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평범하게 사는 게 쉬운가요? 가장 어렵습니다. 건강해야지,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있어야지. 근데 지금 사장님한테 아니면 제가 유니티 지금 안 만나고 누군가 저한테 와서 꿈을 물어본다? 꿈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제가 지금 유니티를 안 만나고 저한테 꿈이 뭔가요?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그럴까요? 지금 오늘 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특히 자영업 하신 분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꿈을 물어봐? 오늘이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 유니티를 만나서
이런 꿈들이 생겼어요. 보다 나은 삶, 평생 지구 꿈, 건강, 희망, 미래, 축복, 배움, 기적, 감사, 감동, 노후 대책, 다양한 이런 꿈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유니티는 건강 주권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건강 주권을, 경제 주권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의 경제 주권을, 꿈과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의 꿈과 희망을, 미래의 대안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의 대안책을 누군가의 빛이 되는 것이 유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이 유니티를 만났는데 누군가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라고 말하던가요? 이 유니티에서? 이 유니티는 유니티에 오면 어떤 걸 알아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6가지를 먼저 알아보라고 이야기해요. 유니티가 무작정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6가지를 먼저 알아봐. 이 6가지 부합되면 어떤 걸 해도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 혹시 여기 뭐 자영업도 하시는 분 계시고 사업도 하시는 분 계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기 전에 이 6가지를 알아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가 예전에 알아봤더라면 이미나 여기 계신 사람들 모두가 부자가 돼 있겠죠. 저 또한 제약회사 근무하고 제약 유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가신 선배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트렌드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돈을 쫓았지 돈의 흐름을 알지 못했어요. 농경사회는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근데 농경사회를 지나면서 산업사회로 간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현대, 삼성, LG는 미리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사회를 지나면서 이제는 IT 관련 사업, 디지털 사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던 야후나 옥션이나 애플 미리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또한 처음부터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개인 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죠, 지금? 글로벌 대기업이 돼 있어요. 이제는 어떤 사회가 온다고요? 웰리스 사회가 온다는데 웰리스 사회. 건강 관련 사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나온대요. 알려줬어요. 사람들한테 알려줬어. 우리는 이제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었어요. 근데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동? 그러면 어떤 건강 관련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될 것인가? 이미나 전화배나 한양약화제, 배진, 복분자지 팔아가지고 부자가 될까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건강원이 많이 없어졌죠. 예, 진짜 저희 강주도 많이 그 시장 같은 데 가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없으니까 어때요? 많이 없어지니까 이제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좀 크게 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이 나주에서 배 농사도 짓고 염소도 하시고 하거든요. 이쪽도 건강원 많이 없잖아요. 저랑 양재에서 건강원 한번 해보실 분. 경쟁력 있지 않을까요? 많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왜 안 할까요?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에 우리는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동종 3세대, 4세대, 5세대 건강기능식품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동종요법, 약과 같은 효과는 있으면서 부작용 천연 성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유전자 발열, 장내 미생물. 이런 제품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웰리스템과 서비스를 제조하는 것보다 이들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것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새로운 백만장자가 나온답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새로운 백만장자 대열에 서 계신 분들이에요. 너무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은 이미나 백만장자 대열에 서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통의 역사적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표를 떼어놨습니다. 미국은 이미나 1950년 이전에도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슈퍼마켓, 백화점, 프랜차이즈, 하루마트, 홈쇼핑,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장 발전을 해나가면서 1990년대에는 미국도 미국 공황시대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메리카 드림을 가능케 하는 세계 경제 주역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가적으로 그분들에게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이런 유통 트렌드가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독창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먼저 앞서 지냈던 선진국의 유통산업 분야를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미국은 합리적인 문화예요.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예요. 우리나라는요? 정문화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정문화잖아요. 1988년 올림픽이 지나면서 정에 딱 맞는 4단계 피라미드가 들어왔어요. 뭐라겠죠? 나 믿고 해봐. 나 믿어 못 믿어. 나 믿고 먹어봐. 지금도 그러신 분들 있지 않나요? 니 믿고 먹어볼게. 그러신 분들 여기는 없나요? 전라도 쪽은 많아요. 네가 알려줘. 굳이 나까지 공부해야 돼? 네가 배워서 알려줘. 네 믿고 먹을게.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편견과 오해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아픔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을 했다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도 상시가가 돼버렸을 겁니다. 근데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25년이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최고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트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때요?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꿈을 꾸고 현실 직업을 하고 미래의 대안책이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좀 많이 팔려고, 원래 제가 가방을 한 2개씩 다녀요. 차를 갖고 다니면. 근데 오늘 가방을 하나밖에 못 갖고 와서 책을 많이는 못 팔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이 서점에 가면 질비하게 있어요. 왜 있을까요? 팔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회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제발 좀 읽어보고 성공해라 라고 서점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희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최고령화 사회로 가장 빠르게 가는 1등 국가입니다. 최고령화 상대 빈곤율 또한 1등이에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신장투석실 많이 있었나요? 예전에 큰 병원에만 있었어요. 지금은 내과마다 있어요. 그만큼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은퇴는 언제 하죠? 은퇴는 언제 할까요? 평균 48세에 은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식비부터 의료비까지 부부가 한 달 생활하는데 272만 원씩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예전같이 환갑잔치 지금 하나요? 환갑잔치는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환갑잔치하고 돌아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험 80세 보험 있나요? 없어요. 100세, 120세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8억 3천, 100세는 14억 5천.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양재. 땅값 비싼 양재. 뭐 4층, 5층 건물 하나씩은 다들 갖고 계시죠? 예. 저는 없어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리스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은요?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다자녀가 몇 명부터 다자녀입니까? 2명 맞어요. 2명. 예전에 3명이었어요. 근데 2024년 3월 1일 보건복지부에 3월 1일자로 2명부터 다자녀입니다. 혜택이 많습니다. 전기세, 뭐 가스비 혜택이 많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명일까요? 서울은요? 서울 출산율 아시는 분? 예? 서울이 작년에 출산율이 0.59명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0.78명이에요. 근데 서울은 더 틀려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국가에서 출산 장려금을 주잖아요. 서울은 얼마 주나요? 서울에 구가 25개가 있어요. 근데 서울은 구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첫째 낳으면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다 구마다 틀리더라고요. 혹시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아봐서 그 구로 먼저 6개월 동안 있어야 되니까, 주소지가 이젠 해놓던 집 전라도 쪽으로 많이 줘요. 예. 강진이 최고 많이 주고요. 순천도 많이 주고요. 그러니까 전라도 쪽으로 많이 오셔도 돼요.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일자리가 필요한데 또 누가 일자리를 뺏어가나요? AI들이 뺏어간대요. 생산부터 전문직까지. 2025년 올해잖아요. 60%가 넘어요. AI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에요. 세계 제일 빠르게 AI가 일자리를 대체를 먼저 한답니다. 직원 한 명당 로봇이 수십 대예요. 여기 공장은 2025년 1월 1일자 신문입니다. 여기 공장이 어디냐면 강주 기아자동차. 이렇게 빠르게 AI들이 대체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빈털스타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사업이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한다고. 엘빈 토플러의 대표적인 저서가 뭡니까? 제3의 물결입니다. 그 책 생산자와 소비자 프로듀서란 말이 나와요. 그 책이 언제 나왔을까요? 1979년을 지나면서 나왔어요. 초본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게 벌써 45년 전이죠. 이분은 45년 전에 예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가오는 제4의 물결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면 소비자가 나온다. 예견을 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야, 진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동네. 나랑 거의 비슷한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전문가들이, 미래학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에 6조 2천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10가구 중 8가구가 구매를 했고 평균 36만 원씩 쓰고 있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게 중요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토과 면역이랍니다. 거기에 건강기능 1인당 28만 원씩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에 어떤 소비를 해야 될까요?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겠죠.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65개국 나는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1903년 루이스 콜리겟, 이분은 약사님이세요. 그래서 렉솔 드러그 컴퍼니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122년. 100년이 넘은 명품 아니겠습니까? 1952년도에 북미 캐나다 지역에 2만 5천 개의 약국 체인점과 1000여 개의 신약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강의라든가 대면이라든가 줌에서 2만 5천 개의 프랜차이즈가 1000여 개의 신약이 있습니다 하니까 많이 안 놀래요. 진짜 안 놀래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몇 개 있을까요? 전 세계에 18,800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원센트 동전에 1947년부터 1958년 11년 동안 원센트 동전의 상용화가 됐어요. 앞면에는 아브라함 링컨, 노예를 예방하셨죠. 뒷면에는 미 연방정부에서 렉솔 제품 믿고 드셔도 안전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화폐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대단합니까? 저만 대단할까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36개가 전부입니다. 건국 이래. 1999년도에 최초의 신약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36개 중에는 지금 상용되지 않는 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신약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어떤 것들은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2조 원이 들기도 해요. 선생님, 2조 원의 가치를 혹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임상을 하면 4상까지 합니다. 1상, 2상, 3상,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 당시에 1952년도에 1000여 개 신약이 있던 회사예요. 어마어마 대단한 회사입니다. 신약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1단계, 2단계는 동물 실험을 합니다. 동물 실험만도 4년에서 6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임상을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1상부터 4상까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1상은 참여 인원 20명, 2상 100명, 3상 300명이면 돼요. 그리고 6단계를 거쳐서 시판을 해요. 시판을 하고 팔로우를 합니다. 왜? 화학약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시작을 만들려면은 그만큼 시간과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도 2만 5천 개 프랜차이즈 1000여 개 신약을 갖고 있는 회사도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사장님들 혹시 입덧, 여기는 다 아가씨 분만 계셔가지고 혹시 하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김태희라든가 이혜영이가 나와서 이 약은 천알을 먹어도 안전합니다. 입덧에 좋습니다 하면은 내 주변이 입덧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사다 줄까요? 나도 사 먹고 남편도 사다 주고 옆집에도 사다 주고 이 약 진짜 좋대. 그러지 않을까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독일에 있는 그루렌다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근데 10개월 뒤에 12,000명의 사직 결손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미국은 이 당시에 미국은 단 17명만이 태어났대요. 미국의 FDA에 있는 프린세스 캐시아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감독관이에요. 근데 독일에 있는 그루렌탈사에서 왔어요. 미국에. 그래서 저희 1단계, 2단계 임상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단계, 2단계 누구한테 한다고요? 동물. 할리도마이드 이거 무슨 동물한테 했을까요? 쥐는 임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쥐는 임신 기간이 4주밖에 안 돼요. 길어야 3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캐시 여사가 동물한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임상학적으로 부족하다. 더 보완을 해가지고 와라. 한 게 1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지결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미국은 단 17명만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왜 영웅상을 받고 대통령상을 받았냐면 그 당시